안녕하세요. 재테크 일른 준생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름휴가 잘 보내셨나요? 길면 일주일, 짧으면 3일 휴가를 다녀오신 뒤 업무는 잘 적응되시나요? 마음은 아직 휴양지인데 몸은 직장에 계시니 적응이 잘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타고난 태생이니 절대 직장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부동산 공부는 부지런히 해서 직장에서 나가라고 목을 쳐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배짱은 보유하셔야 합니다. 최근 청와대 참모진들의 보유 부동산 논란이 커서는데요. 늘공이라 해서 늘 공무원인 한 참모진, 이런 사람은 든든한 연금과 그리고 연금보다 더 든든한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 어쩌다 공무원인 낙하산 인사들로부터 미움을 상당히 받고 있었지만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강남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며 당당히 맞서 싸웠고 결국 다주택자 신분을 지키게 되었죠. 무엇보다 더 큰 점은 강남 아파트를 지켰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분이 잘못되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배포가 부러울 따름이며 더 부러운 점은 지금 현 시점에 강남 아파트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미래의 모습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거 유행했었던 시크릿 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오직 그 목표에 대해 전념한다고 할까요? 그 전념이 있기에 매진할 수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맹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 30년 후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이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제가 휴가기간 막바지를 틈타 부울경의 대표적인 배드타운 김해 장유 유라지구를 답사 다녀왔습니다. 임장을 한 결과 지방 부동산 정말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신도시 신축 단지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해 유라지구 거의 마지막 신축 유라자이 힐스테이트 중점적으로 보고 중개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외곽 신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단지 안의 조경시설은 정말 눈부실 정도였고 비록 광역시에 살고 있지만 당장이라도 이사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 정도로 이런 아파트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유라자이 힐스는 조경 부분에서 수상을 했을 정도로 아파트 단지 자체에 고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부울경 지역은 부동산 침체기였기 때문에 신축에 마피가 상당히 발생하였습니다. 워낙 공급이 많고 묻지마 청약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도시 미분양 사태였죠. 그런데 마피가 발생한 지역은 전세 수요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입주장 때는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전쟁터라 불릴 정도로 소위 난리가 납니다. 유라자이 힐스는 3억 초반에 분양을 했는데 세입자가 없어 전세 1억 3천 또는 보증금 3천에 50만원 또는 40만원 집주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감지덕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작년도 유라지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2년이 지나면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해 지금 현재 피눈물을 흘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입주 때 마피 2천에서 3천씩 붙었지만 입주가 끝난 이후 아파트 단지의 품격이 높아 지역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 입주 때보다 1억이 상승하여 매매 호가가 4억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3천에 들어온 세입자가 2년 만기가 되는 2021년 하반기에는 나가줘야지만 다음 세입자가 시세에 상응하는 전세금을 치르고 들어오면서 매매가 상승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법상 보호받는 임대차 기간이 4년이라 치면 이제 4분의 1이 지났기 때문에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일단 전세를 끼고 나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는 실거주 수요자 겸 투자자 역시 매매가 4억, 전세가 1억 3천을 뺀 2억 7천이라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사리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즉 거래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월세 매물을 안고 일단 사겠다는 사람은 무주택자일 경우 매매가 4억에서 30% 현금과 70% 주담대로 살 수 있으니 김해시라는 배드타운에 1억 2천을 용감하게 넣을 수 있는 무주택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1주택 이상이면 대출이 더 적게 나오게 되고요. 인프라가 잘 갖춰진 광역시 도심이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중심도시의 외곽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3법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는 거의 진입을 못하거나 그 수가 현격히 감소하게 되고 오직 실거주 수요만이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집값 안정은 지방의 외곽 신도시는 가능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지금 저렴한 전세금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소유자가 직접 입주하지 않는 이상 아주 저렴한 거주 비용으로 좋은 집에 거주를 하며 남는 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으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유동성
이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해 전세금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옥죄이면 집값이 모두 안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해라는 지역이 그렇듯 마피였던 신축 단지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유동자금이 막강하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이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라고 외치는 여당이 임대차 기간 4년에 이어 6년으로 개정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두렵습니다. 대책이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체제에 이상온도가 발현되고 있는데 또다시 반시장적인 바이러스가 주입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거대 양극화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